자,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그 사이에 신라는 더욱더 상황이 어려져요. 그래서 결국 신라 마지막 왕이 결심을 딱 해요. 가만히 있다가는 나라가 멸망하겠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차라리 항복하자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항복할까요? 그렇죠. 고려예요. 왜? 후백제의 견훤은 신라 공격해서 왕도 죽였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 신라 왕이 고려에 항복을 했고 왕건은 어서 오세요 라면서 받아줘요. 그리고는 그의 첫째 딸을 신라 왕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개 나라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신라가 무너졌죠. 본격적인 두 나라의 싸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후백제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뭡니까? 견훤이 다음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지라고 고민하다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넷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결국 위에 있었던 세 아들이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 견훤을 절에다가 금산사라는 절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 견훤이 탈출을 합니다. 3개월 동안 갇혀있다가 짜잔짠 탈출을 하고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왕건에게 갑니다. 그래서 왕건아, 나의 아들들이 나를 절에 가둬놓았다. 그러니 나의 아들들을 혼내켜줘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후백제 안에서 견훤과 그의 아들들 사이에 뭔가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죠. 자, 우리는 이것을 내분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후백제와 고려가 이제 격돌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고려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고려 왕건 옆에는 견훤이 딱 있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후백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의 왕을 왜 싸워야 돼? 옛날 왕을 왜 싸워야 돼? 혼란한 거죠. 결국 후백제는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 둘, 셋 중에서 신라는 이미 항복을 했죠. 후백제도 여기서 무찔렀죠. 그럼 더 이상 없죠. 상황 정리하면 후삼국이 드디어 어떻게 되었다? 통일되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통일되었을 때가요. 왕건 나이 거의 60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 20살 때 궁예 밑에 이제 부하로 들어갔다가 그의 나이 40쯤 되어서 고려를 세웠고 그리고도 계속 전쟁을 해서 60 되어서 40년 이상을요. 전쟁터에서만 누렸던 겁니다. 되시겠나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초급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굳이 준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의 기본을 쌓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순서 배열하세요. 그런 건 잘 안 물어봐요. 대신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 건 물어보거든요. 자, 전투를 물어봅니다. 라고 한다면 공산 전투를 더 많이 물어볼까요? 고창 전투를 더 많이 물어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창 전투를 더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왜요? 역사는 승자를 위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결국 두 나라의 싸움 중에서 왕건이 승리하였으니 이 고창 전투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창 전투는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 맞습니다. 바로 차전놀이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보셨죠? 그렇죠? 자, 나무를 두 개를 묶어두고요. 그 나무 위에는 각각 진영에 대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어깨로 지고 있는데요. 지금 양쪽에 보이는 이 모습, 바로 후백제와 고려 군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안동에서는요, 지금도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들이라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시험에서도 종종 나왔던 사진이 고창 전투와 잘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서서 이제 후삼국 통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공부할 거라고 했어요. 하나는 어떻게 통일합니까? 라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했고요. 또 하나 이야기는 그래서 후삼국이 통일되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 우리가 의라고 하죠. 어떤 의의를 가집니까?를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통일이란 단어를 지금 몇 번째 배우고 있습니까? 두 번째요. 그렇죠. 앞서서 신라가 삼국 통일했었던 것이 있고 고려가 후삼국 통일하는 거 있죠. 그럼 아무래도 또 사람들은 헷갈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구분했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합니다. 먼저 신라의 삼국통일. 신라의 삼국통일은 이전에 한 번도 우리 통일된 적 없었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으로 최초로 통일을 한 겁니다. 대신에 안타까운 것은 고구려 영토와 고구려의 많은 사람들을 포기했다라는 거. 반면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방송도 여러분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시 보면 무슨 방송? 재방송. 통일도 다시 하면 재통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니 고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 그리고 지난번 사진특강에서요. 발해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발해 사람들이 내려올 때 그들도 같이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감싸 안아줬죠. 내용적으로 되게 괜찮죠. 우리가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이라고 불러줘요. 용어가 조금 낯설까요? 실질적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의미 있는 아주 뜻이 있는 그런 의미도 좀 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고려가 통일한 부분은 바로 실질적 통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주제를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제자들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하고 두 번째 가고 싶죠, 그렇죠? 마인드맵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건요. 태조 왕건이 매일 전투만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세우고 통일하고 그러면서 또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을 겁니다. 자, 이것을 제목을 태조 왕건의 통치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요, 태조 왕건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 그럼 여러분 지금 왕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통일도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 있어요. 뭡니까? 상상이 안 되실까요? 어떤 걱정이냐면 지금 고려라고 하는 이 나라에 태조 왕건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은요 여전히 각 지역별로 호족이 있어요. 선생님, 그 신라 말에 있었던 그 호족이요? 예, 맞아요. 그 호족들이 아직 각 지역별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은 넓은 토지에 많은 군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왕건을 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건이 왕이 된 것이고 통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왕이 됐는데 힘을 좀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 왕 됐으니까 호족 너희들 나에게 무조건 충성해 라고 하면 호족들이 또 반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건은 이 호족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호족 통합정책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그 중에 이미 첫 번째 답은 알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왕건은요, 각 지역 호족들 봤더니, 딸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저에게 되게 따님을 주시지요. 라고 합니다. 결국 그러면 그들과 이제 장인어른과 사위관계가 되잖아요.